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얼반 미니스트리가 아닌 미래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요즘 흔히 말하죠, 이제 K교육이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들의 선진교육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K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많이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한국계 출신 여성을 교육감으로 앉혀서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한국의 교육의 요소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K교육의 우수성을 뭐 증명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조금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요소를 도입하고 한국적 교육의 어떤 본을 따고 한국적 교육을 모델로 삼든다, K교육의 어떤 모델, 그런 샘플, 이젠플, 예, 표본 같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같은 나라들이 K교육보다 못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아니면 K교육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K교육의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K교육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보완제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교육 시스템이 뒤처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바꿔서 K교육의 형태로, 한국의 교육, 한국적 교육의 형태로 완전히 다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그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No Child Left Behind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맞췄을 때 학년별로 아이들이 이 학업 성취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학업 성취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남기지 않고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학업 성취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적인 차원에서 한국적인 교육열과 함께,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한국식 주입식의 교육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뭐 굉장히 좋은 교육제도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학구열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런 학구열을 높이고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서의 도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K교육이 우수하다,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 차도 있고 지역 차도 있고 나라들의 차이,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갈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여러분, 한국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은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똑똑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한국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으로 공부로서 이제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 다음에 공부로서 성적 우수상으로 이제 상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역전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백인 학생들이나 흑인 학생들이 전체적인 대학교 교육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단연코 다른 친구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그리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들이 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아예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날까? 제가 볼 때는 리더십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있는 한국계 학생들은 이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과목에서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그 뭐랄까 학생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동 작업 같은 것들을 잘 못해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혼자만 연구해서 뭐 잘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그 친구들과의 관계, 협동 연구라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학생들, 학생 그룹들을 맡아서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통솔하는 리더십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는 하나의 장점, 한국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선진교육 혹은 뭐 미국식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critical read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ritical reading, 비평적 리딩이라는 것인데, 이 critical reading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에서는 critical reading이 거의 뭐 자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양쪽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크리티컬 리딩을 통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여러분,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그런 수학의 특성상, 아니면 그 기본적인 역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원리들을, 기본 원리들을 숙지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게 그렇게 큰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대학을 가고 나서는 이게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인문계, 신학계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같은 신학계열로요. 여러분,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은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만만하지 않냐? 읽을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유학생들이 뭐 읽고 하는 그 과제들, 그런 리딩 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쫓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학생들, 미국에서 자란 미국 대학생들 자체도 대학에서 내주는 리딩 과제를 다 소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주일에 뭐 한 8에서 10권 사이의 전문서적, 전공서적들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내용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주관과 생각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게 페이퍼라고, 한국에서는 뭐, 계절 리포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읽은 것을 짜집게 하는 것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리딩은 대학 이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크리티컬 리딩이 학생들에게 주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 일단 자신감을 줘요. 어떻게 자신감을 주느냐? 크리티컬 리딩이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뭐 자신감에 차 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미국 사람 잡고 Can you speak Korean? 한국말 할 줄 아냐? 이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못한다 그럴까요? 잘한다 그럴까요? 아, 잘한다 그래요. 그럼 한국말 하는 거 뭐 있냐 해봐라 했더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두 마디 할 수 있으니까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Can you speak English?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디보다 더 많이 해요. I cannot speak English, goodbye, I'm sorry. 예? 굉장히 여섯 마디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 얘기해요. 자신감의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도 그것을 그런 능력이 돼도 잘한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펴보겠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크리티컬 리딩의 어떤 교육의 효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티컬 리딩이 주는 장점은 토론이나 아니면 대화, 디베이트, 논쟁들을 가능하게 해요. 자기의 확고한 입장, 크리티컬 리딩을 통해서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과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토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당한 타협점을 만들어가고 그 타협점을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리더십이 달라지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끌고 나가는, 내 의견과 다른 사람도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끌고 나가게 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덕목입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룹 과제나 어떤 협동 작업 같은 것을 전혀 해낼 수가 없고, 미국에서 그룹 과제나 협동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어요.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리딩이 주는 세 번째는 그렇게 토론, 의견 수렴 그런 것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다각도로 각 사람들이 가진 시각에 따라서 한 가지 문제, 어떤 일을 대학에서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논문에 어떤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듣고 분석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내고 그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도출해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의적인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반면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교육 시스템에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들어가도 자기가 배워왔던, 주입되어 왔던 공식처럼 쭉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맞지 않는다, 그 흐름에서 벗어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오답이에요. 오답은 뭐합니까? 오답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없다. 한국에서요, 오답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왜? 틀린 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내 방식과 아니면 내가 배워온, 나에게 주입되어 온 정답과 다른 정답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바른 길을, 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은 틀릴 수밖에 없고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니 뭐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 필요가 전혀 못 느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깔보거나 아니면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교육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딩이나 뭐 영어, 왜 유학생들이 영어나 이런 것도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떤 모임에서든 한국 학생들이 그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경험이 없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도전하면서 끝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수용과 분석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대학에 나가서, 사회에서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K교육과 선진교육, 선진교육이라고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양 진영의 어떤 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효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K교육의 장점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교육의 장점도 있으니 이 장점들을 잘 혼합해서 교육 시스템을 맞추면 조금 더 나은 우리 자녀들의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학습 성취도를 갖고 보다 더 진취적인 그런 역할을 사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K교육과 선진교육을 비교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크리티컬 리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크리티컬 리딩을 책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연습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워싱턴에서 얼반 미스터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